안녕하세요.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첫 시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토클 올킬 방문각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 영역별 기출 유형 분석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 시험이 어휘편, 그리고 어문 규정, 그리고 어법, 그리고 읽기, 그리고 듣기와 쓰기 해서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목차의 순서대로 어휘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성격상 이 어휘 파트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국어 능력 시험에서 어휘 파트에 대한 학습을 좀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어휘 파트 1단원 단어의 형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우리 단어가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말은 하나의 실질적인 형태소가,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대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이를 단일어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읽다라고 하면 이 어감과 어미로 이루어진 이 읽다라는 동사가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건 이 읽, 여기에 있고 뒤에 있는 어미는 읽고 읽으니 하고 문맥에 따라 활용을 하죠. 따라서 이와 같이 어간 어미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읽다라는 말이 이제 사동의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읽게 하는 걸 즉 시키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게 히라는 말을 붙여서 읽히다 하고 새 말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읽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읽게끔 시키는 걸 또 별도의 단어로 만든다면 우리가 어휘의 어떤 생산면에서도 즉 불합리하고 이왕이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이렇게 접미사를 붙여서 새로운 말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읽히다라는 말은 읽다라는 말에서 접미사를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파생어다라고 불러요. 파생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말은 단일어로 이루어진 말이 있고 이렇게 접사가 붙어서 즉 원래 읽다라는 말에 히를 붙여 읽히다 하고 새 말을 만들기도 해요. 이럴 때 이 원래의 뜻을 가진 말을 어근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오는 말을 우리가 접사라고 부르고요. 이 어근의 앞에 붙어 있으면 접두사가 되고 어근의 뒤에 붙어 있으면 접미사가 되죠. 예를 들어 밟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앞에 함부로, 마구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를 붙여서 짓밟다라는 말을 만들면 이때는 새로운 말이 형성이 된 것이고 이때 즉 원래 있던 말에서 이와 같이 접사를 붙여서 새 말을 형성하죠. 이걸 우리는 파생어, 파생법에 의해 파생어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하나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미 있던 말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이루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바닥이라는 말과 합쳐서 손바닥하고 만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원래 있던 말, 손과 그리고 바닥, 즉 두 단어가 만나서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만들어요. 이런 언어의 생산성,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만드는 방법에서 원래 있던 말, 두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말을 만들면 이걸 우리는 합성했다라고 해서 합성어라고 표현을 해요.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즉 굶주리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때 굶다라는 우리말과 줄이다라는 우리말이 서로 만나서 굶주리다 하고 즉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굶주리다라는 이 단어를 합성했다. 그래서 굶다와 줄이다가 만나서 굶주리다라는 새 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 단일어가 있고 이와 같이 파생하거나 합성해서 이루어진 말을 즉 복합어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는 본래 쓰고 있던 말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합성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 분석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손과 그리고 바닥이 만나고 또 원래 있던 굼따와 줄이다가 만나고 그러므로 합성했다라고 추리가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우리가 주의를 좀 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사는 원래 있던 단어에 즉 의미를 더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단어들의 즉 혼자서는 이 단어들과 별개로 즉 he라는 말과 짓이라는 말이 혼자서는 단어를 형성할 수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말에 붙어서야 의미를 가져오는 것들을 접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접사에 대한 학습은 적어도 기본소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 정도는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들을 잠깐 보면요. 특히 이 접두사가 붙거나 접미사가 붙는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험의 유형을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거. 분명히 꾼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이 말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시험 문제가 이 꾼이라는 말이 즉 접사이냐 그래서 이것이 파생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상 즉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말하는지 이런 구별을 하는 데까지 시험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은 우리가 한국어를 즉 우리말로 여기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좀 더 심화된 심도 있는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시험보다도 훨씬 더 전문성이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우리 국어 능력 인증 시험에 대한 좋은 점수를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1등급, 2등급을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좀 더 계획성 있게 그리고 국어사전을 가까이 하면서 접근하고 그리고 늘 중요한 것들은 메모하고 익히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말이니까 뭐 조금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면 점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마 원하시는 점수를 얻기를 힘들고요. 조금 바짝 이 기회에 우리말에 대한 진중한 학습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봐도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 1번은 노름꾼이고요. 2번은 사기꾼이고요. 3번은 사냥꾼이고 4번은 구경꾼이고 5번은 도굴꾼이에요. 자, 구경꾼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물론 다소 좀 비하의 의미를 가졌죠. 그렇죠? 우리가 다소 비하의 의미를 갖기는 했지만 즉 그렇다고 이 꾼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게 비속어라는 건 아니고 대신 어감이 좀 된소리를 쓰기 때문에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그래서 도굴꾼, 사기꾼, 노름꾼, 사냥꾼 모두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면 합법적이든 즉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구경꾼의 꾼은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의 꾼은 어떤 일을 위해 모인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나머지는 모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므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접두사나 접미사가부터 이루어진 그런 파생어들을 공부할 때에는 그 접두사가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그리고 그 접미사가 어떤 의미를 더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본문을 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접두사의 종류를 보면요. 가라는 말, 우리가 흔히 가짜다, 거짓이다, 임시다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가건물, 가계야, 또 가등기, 또 가매장 이런 것들은 가짜 또는 거짓 또는 임시의 의미를 갖고요. 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이 강이라는 접두사예요. 먼저 강굴, 강술 이렇게 또 강풀 하게 되면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가 됩니다. 반면에 강기침, 강모, 강설이 이러면은
물기가 없는 이런 의미를. 그러나 강우름, 강호령 하면은 이 억지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럼 시험 문제도 이런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즉 똑같은 강이 들어가는, 접두사 강이 들어가는 말인데 그 나머지와 차이가 있는 것,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접두사가 붙은 말들, 그리고 또 뒤에 전미사가 붙은 말들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미사가 붙는 단어들은요, 예를 들어 구경꾼 같은 말은 구경이라는 말도 명사고, 여기에 꾼이 와서 구경꾼 하고 새 말을 만들어도 역시 품사는 그대로 명사죠.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 예를 들어 먹다라는 말에 이번에는 전미사 이가 와서 먹이라는, 먹이를 주다, 먹이하고 즉 단어를 만들면 이때 이는 먹다라는 말에 붙어서 명사 먹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먹다는 동사인데 여기에 전미사 이가 와서 명사가 되는, 이렇게 전미사의 경우에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문법 용어로는 지배적 접사, 즉 품사를 바꾸니까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문법 용어 자체는 시험 대상이 아니니까 그 용어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아하, 전미사에는 이렇게 그대로 품사를, 원래 있는 어근의 품사를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한정적 접사와, 그리고 이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꿔버리는 이 지배적 접사가 있구나라는 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기 읽히다, 집밥다의 경우는 어때요? 품사 안 바뀌죠? 읽히다의 경우도 읽다도 동사, 읽히다 동사, 밥다 동사, 집밥다 동사. 그래서 이 접두사의 경우에는 품사 바꾸는 게 없고요. 이제 전미사가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게 있는가, 이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 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가져야 될 스킬, 즉 전략, 기술,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가 첫 단원, 즉 첫 단원 단어의 형성에서 실전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죠.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가만히 단어들을 봤더니 자본가, 건축가, 평론가, 작곡가, 교육가의 밑줄이 쳐 있죠. 그러면 이때 전미사 가의 쓰임을 묻고 있다 하는 건 알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꾼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미사 가가 왔을 때 즉 그 차이점, 그 의미상의 구별을 하는 거죠. 1번에 자본가들이 건너와서 할 때 자본가의 가는, 그 자본가라는 말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의미죠. 즉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건축가나 평론가나 또는 작곡가나 교육가는 교육가가 교육을 많이 가지니, 이런 의미가 아니죠. 즉 이 말은 교육하는 걸 전문으로 삼은 사람, 또 작곡가 하면 작곡하는 걸 전문으로 사는 사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나머지 2, 3, 4, 5는 모두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자라는 의미의 전미사로서 가가 쓰였다면, 1번의 자본가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의미이므로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접두사가 붙었네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말들인데요. 이 한이, 접두사 한이 갖는 의미는 대부분 한 자리에 모였다, 같은 자리에 모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크다라는 의미, 그래서 크다라는 의미로 한 시름 덜었다 하면은 시름이 컸는데, 즉 시름이 많았는데 이를 덜었다, 한 시름. 또 정확하다 또는 한창이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한창 때다라는 의미로 한낮이다, 한겨울이다. 또 정확히 가운데다라는 의미로 한가운데 이런 의미로도 또 쓰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보면 1번 방 한가운데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다. 이때 한가운데는 정확히 가운데다 이런 의미고 2번 한여름 하면 역시 한창 때 여름이 한창인 중에 또 한밤중 하면 역시 밤이 한창인 때 또 4번에 한복판 하면 정확히 가운데 이런 의미라면 5번에 설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때 한은 즉 같은 자리에 모였다. 이런 의미니까 나머지와 가장 다른 건 5번. 즉 한 자리에 모였다겠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요. 이 한이 접두사로서 즉 정확히 같은 이를 구별하는 정확히 한창 이런 의미와 같다는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지금 문제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한이라는 접두사가 아니라 관용사가 있죠. 예를 들어 한 개, 두 개 하고 이 수를 의미할 때 즉 그래서 이 한이 이런 숫자, 수를 의미할 때 수관용사로 쓰이는 것과 이렇게 숫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같은 한창 이런 의미일 때의 접두사를 구별하는 게 또 필요하죠. 이는 띄어쓰기하고 관계되어서 숫자로서 한 개, 두 개 할 때 한은 띄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접두사로서의 즉 같은 또는 한창 때인 큰 이런 의미일 때는 붙여 써야 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답은 따라서 5번이고요. 자, 3번에 이번에는 군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자, 이 군이라는 접두사는 대체로 의미가 즉 쓸데없는 또는 가외로 덧붙는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군이라는 접두사와 형태가 같은데 실제로 굽다라는 뜻을 갖는 그 말에 즉 활용용으로 군이 있죠. 군밤이니 군고구마니 이럴 때에는 이 굽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건 합성어거든요. 바로 그걸 질문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3번에 1번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서 군살을 빼야 한다. 이때 군은 쓸데없는 즉 가외로 덧붙는 쓸데없는 이라는 접두사고 손님이 오셨으니 사랑방에 군부를 좀 넣어야겠다. 이럴 때 군도 즉 역시 가외로 덧붙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 3번에 그는 어떤 부탁이라도 군말 없이 받아주었다. 즉 뭐 덧붙이는 말 없이 받아주었다. 근데 4번에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자장면과 군만두를 시켰다. 자, 군만두 할 때 군만두는 즉 파세어가 아니라 합성어죠. 만두는 만두인데 구운 만두다 해서 합성어를 이루고 있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접두사인데 4번만 합성어니까 정답은 4번이죠. 또 5번에 식탁 위에 놓인 봄나물 무침을 보니 군침이 돈다. 이럴 때 군침은 즉 쓸데없이 돋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므로 나머지 1, 2, 3, 5는 모두 쓸데없다라는 의미의 접두사 군이 쓰였고 4번만 군만두하고 합성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